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소외감이나 우울감, 심지어 인지능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릅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은 이 시기에 가장 큰 보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오래된 인연 다시 잇기.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네 생각이 났어 라는 짧은 말이 멈춰있던 우정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임 찾기, 독서클럽, 정원 가꾸기 모임, 주간 브리지 게임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이런 모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이야기가 교환되고 우정이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입니다. 목적이 있는 봉사활동 참여, 자신의 시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소외감이나 우울감, 심지어 인지능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은 이 시기에 가장 큰 보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오래된 인연 다시 잇기.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내 생각이 났어 라는 짧은 말이 멈춰있던 우정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임 찾기, 독서클럽, 정원 가꾸기 모임, 주간 브리지 게임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이런 모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이야기가 교환되고 우정이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입니다. 목적이 있는 봉사활동 참여,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일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도 목적의식을 줍니다. 74세의 린다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와 매일 아침 웃음을 가져다주는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기술을 친구로 삼기, 영상통화, 온라인 포럼, 소셜미디어 그룹은 거리를 벽을 허물고 연결의 문을 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손주들과 줌으로 대화하거나 가상의 미팅 모임에 참여하는 일은 작지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간단한 인사나 이웃과의 손짓 같은 작은 상호작용도 소속감의 실핏줄을 엮어냅니다. 연결은 항상 대격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때로는 단 한 번의 안녕하세요로부터 시작됩니다. 2. 건강,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는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강하고 에너지 있는 친구와의 대화 모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잊지 않기, 의사, 치과의사, 안과의사의 정기진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접종과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세요. 독립의 조용한 기반,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독립을 누리는데 핵심적입니다. 미끄러짐, 연락두절, 순간적인 혼란 같은 사고가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전략, 공간 개선하기, 욕실에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복도와 계단의 조명 밝기 조절 등 작은 변화가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친구와의 대화 모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잊지 않기, 의사, 치과의사, 안과의사의 정기진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접종과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세요.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3. 안전, 독립의 조용한 기반.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독립을 누리는데 핵심적입니다. 미끄러짐, 연락두절, 순간적인 혼란 같은 사고가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전략, 공간 개선하기, 욕실에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네트 사용, 복도와 계단의 조명 밝기 조절 등 작은 변화가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의 부담이나 외부 기대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마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 찾기, 꿈을 현실로 만들기,
메모아를 쓰고 싶었거나 그림 수업을 받고 싶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자산으로 삼아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지혜를 나누기,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거나 기술을 가르치고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해 보세요. 지식을 나누는 일은 바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각인시킵니다. 작은 기쁨 축하하기, 화분을 돌보거나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일 등 이러한 순간들이 일상의 질감과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결론, 당신의 독립된 삶은 걸작이 될 수, 일상의 부담이나 외부 기대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마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 찾기, 꿈을 현실로 만들기. 메모아를 쓰고 싶었거나 그림 수업을 받고 싶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자산으로 삼아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지혜를 나누기,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거나 기술을 가르치고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해 보세요. 지식을 나누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각인시킵니다. 작은 기쁨 축하하기, 화분을 돌보거나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일 등 이러한 순간들이 일상의 질감과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결론, 당신의 독립된 삶은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환혼의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날짜를 구성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 또는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인생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꽃 피우고 있습니다. 독특한 색채와 리듬, 우아함을 가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원에서 연결을 찾든, 아침 산책에서 힘을 얻든, 집의 고요함에서 평화를 느끼든, 당신의 여정은 회복력과 용기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활력을 되찾고 사랑하는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누려보세요. 세상은 당신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전한 집이라는 것은 단지 4개의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립을 받쳐주는 기반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통제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집이 본래의 쉼터 역할에서 벗어나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던 청소나 잔디 손질, 집안일 같은 것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집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가면서 어느새 집에서 얻었던 기쁨과 평온함은 옅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간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가져다주는 부담감 대신 보다 아늑하고 단순하며 관리가 용이한 환경으로 옮겨가는 기회인 것이죠. 큰 집을 떠난다는 것이 추억들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리함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한 여성은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오랫동안 함께했던 넓은 집을 떠나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죠.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엔 추억이 묻혀 있었고 쉽게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그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집안일로 인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그녀는 다시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생활을 되찾았고 여행을 떠나는 여유까지 가지게 되었죠. 공간을 줄인 결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그녀에게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요. 청소나 정원 관리, 수리 같은 일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즉,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지해주고 당신의 자립을 강화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피난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곳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혼자 사는 삶은 엄청난 자유를 선사하지만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빠질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서서히 무기력한 패턴 속으로 미끄러져 들기 쉽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 종일 게으르게 보내거나 운동을 소홀히 하는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몸과 마음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작지만 꾸준한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식사는 균형 있게 계획해보세요. 요리가 반드시 번거로운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반찬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간단한 다이어리에 영양 상태를 기록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란 건강한 습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율성을 활용해 건강과 행복을 키워가는 일상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지탱해주고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사는 또 하나의 조용하지만 깊은 도전은 바로 삶의 목적감 상실입니다. 은퇴 이후, 배우자를 잃은 이후, 혹은 단순히 일상이 변하면서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고 하루하루가 무색하게 흐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색칠할 수 있는 하얀 캔버스와 같으며 새로운 이야기와 색채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오랜만에 취미를 되찾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유란 건강한 습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율성을 활용해 건강과 행복을 키워가는 일상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지탱해주고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사는 또 하나의 조용하지만 깊은 도전은 바로 삶의 목적감 상실입니다. 은퇴 이후, 배우자를 잃은 이후, 혹은 단순히 일상이 변하면서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고 하루하루가 무색하게 흐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색칠할 수 있는 하얀 캔버스와 같으며 새로운 이야기와 색채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오랜만에 취미를 되찾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는 이른 일상의 생기를 되돌려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정원을 가꾸며 씨앗이 싹트고 꽃을 피워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 붓을 들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담아낸 작품을 만들어내는 순간, 손편지를 쓰거나 스카프를 뜨개질하거나 노을 지는 하늘을 사진에 담는 행위들, 이런 창조의 행위들은 단순한 취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죠. 봉사활동 또한 목적감을 되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여성은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 식료품 은행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뿐인데도 깊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가치와 연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삶의 이 단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집이 진정한 쉼터가 되고 당신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내면의 균형과 의식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가렛은 조용한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오래된 추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레이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사진 액자들과 고서들 위에 잔잔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그녀의 왕국이었다. 아이들이 웃던 곳, 명절마다 꽃이 피었던 곳, 인생이 실감나게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계단은 삐걱거리고 정원은 제멋대로 자라났으며 빨래는 늘 한눈에 보이는 것보다 많았다. 어느 저녁, 부엌. 바닥에 묵은 얼룩을 닦다 문득 손을 멈춘 그녀는 생각했다. 혹시 이 집은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혼자만 지키고 있는 박물관이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오래 머물렀다. 얼마 전 친구가 넓은 집 대신 작은 별채로 이사했을 때의 일이다. 그녀의 벽에는 좋아하는 그림들만 걸려 있었고 정원은 작지만 온갖 허브와 라벤더가 어우러져 눈부셨다. 난 공간은 줄였지만 평온은 늘렸어요. 그 친구가 말했을 때 마가렛은 그녀의 발걸음에서 가벼움을 느꼈다. 차 한 잔을 타면서도 먼지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집을 방문한 날 마가렛은 돌아온 길에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결코 사용하지 않은 세트 접시, 1980년대 이후로 넘겨본 적 없는 책들, 그리고 어느새 겉옷거리가 되어버린 트레드밀까지. 새로운 단층 주택으로 이사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가벼움을 느꼈다. 공간은 작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 반대편에 사는 헨리는 식탁에 앉아 반쯤 먹다만 샌드위치 옆에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다. 78살이 되었지만 혼자 사는 기술은 익숙했어도 혼자 살아가는 기술은 아직도 낯설었다. 식사는 점점 무질서해졌고 간단히 바나나 한 개나 냉동식품에 의존하곤 했다. 예전엔 일상이던 산책도 이제는 우체통만 확인하고 끝나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역 공동정원의 홍보물을 발견했다. 작은 밭 할당, 연간 $10. 충동적으로 서명을 하고 나선 그는 몇 주 후부터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정원은 그에게 있어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해가 뜨면 일어나 손톱 밑에 진흙을 묻히며 방울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웃과 호박을 국화꽃과 맞바꾸기도 하고 오이를 절여 김치처럼 즐기며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것이 어떤 운동보다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겨울이 찾아오자 그는 목공 클래스에 등록해 새 장들을 만들었고 지금은 자신의 현관에 예쁘게 장식되어 있다. 딸에게 말했다. 알고 보니 내가 외로웠던 게 아니라 그냥 무료했나 봐. 한편 클라는 항상 스스로를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비를 맞으며 망설였다. 어떤 사다리를 가져다 써야 할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들이 수리업자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50년 동안 내 실수를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 차례야. 며칠 후 수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며 일을 진행했고 클라는 그들에게 쿠키를 건넸다.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클라 씨는 전혀 번거롭지 않으세요. 공사 책임자가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클라는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마음 한구석에 짐을 덜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조용한 진실을 속삭인다. 나이 든다는 것은 외로움이나 거부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물건을 줄이는 건 과거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순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누군가 지붕을 수리해주는 동안 당신은 정원을 가꾸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면 작물을 심거나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밀어보자. 자신만의 성체를 되찾으세요. 집에서 진정한 자립을 새롭게 정의하기. 집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넓고 복잡한 집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저택이나 가족의 추억이 담긴 큰 집은 과거에는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관리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 때문에 오히려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집을 단순히 크기로 평가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보세요. 작게 살기는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정원 가꾸기가 즐거움보다 부담이 된다면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한층 낮은 콘도나 관리가 덜 필요한 아늑한 주택으로 이사하면 하루하루를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한 메리 씨는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했던 집을 떠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걱정거리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작은 콘도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는 주말마다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집안일이 부담된다면 청소 서비스나 정원 관리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고 차 한 잔을 들며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모습 말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소중한 순간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무심코 보내다 보면 그 자유가 고요한 침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 종일 TV만 보는 습관은 처음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작지만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여러 가지 채소로 만든 수프를 한꺼번에 만들어 얼려두면 매일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먼지를 털며 집안일을 할 때는 즐겨 듣던 모타운 음악을 틀어놓아도 좋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해 매일 산책을 필수 일정으로 만들면 운동과 정서적 교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72세인 톰 씨는 어느 날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멈추고 지역 커뮤니티 정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흙을 파고 이웃들과 씨앗을 나누며 그는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해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요. 대신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그의 웃음 속에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세요. 은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무미건조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혹은 글쓰기를 통해 삶의 또 다른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거나 도서관에서 뜨개질을 가르치거나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주는 일이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80세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헬렌 씨는 처음엔 인생의 끝자락에 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컬 스토리텔링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역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공감의 중요성을 전하는 멘토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건 결국 호기심이 움직이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삶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만나세요. 부끄러울 것 하나 없어요. 진정한 자립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지지해주는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는 일은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이며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면 청소년에게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배우고 도우며 관계를 넓혀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조카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하거나 이웃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짐이라고 느끼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특별한 연결의 기회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루이지 씨는 오랫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에게 영웅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마음을 열고 함께 장을 보는 주간 루틴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모녀의 소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한 모습도
솔직한 감정도 모두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혼자 사는 노후는 단순히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관리와 인간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예술입니다. 요리할 때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작은 공간으로 이사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작은 화분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인생의 장을 넘겨오셨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챕터를 스스로의 손으로 의도적으로 설계할 차례입니다. 앞으로의 가장 멋진 해들은 이미 지난 것이 아니라 아직 열어보지 않은 씨앗 속에, 읽지 않은 책 속에,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큰 결정은 무엇일까요? 힘내세요. 우리 모두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은빛 인생, 아름답게 홀로 서기 위한 10가지 지혜 노후에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동시에 삶의 자율성과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조심하며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당신의 집은 평안과 의미, 그리고 따뜻한 연결이 있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1. 나가 아닌 우리를 세우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 것. 자존심은 때때로 고립을 낳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시작입니다. 72세 마거릿이라는 할머니는 매주 손주에게 장보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부담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이웃이 가끔 인사를 건넬 수도 있고 재정 전문가가 예산을 정리해 줄 수도 있으며 수리공이 어려운 작업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정한 독립은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든든한 안전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재정을 장악하세요. 무질서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오랫동안 배우자와 함께 해왔던 재정 관리를 이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3년 AARP의 조사에 따르면 싱글 시니어 중 45%가 혼자 재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자동 이체 설정. 전기, 수도, 보험료 등을 자동 이체로 설정하면 연체 걱정이 줄어듭니다. 월간 재정 점검 시간 마련.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사진은 디지털화해서 보관하세요. 어떤 분은 남편의 도구들을 모두 정리한 후 사진으로 남겨 추억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물건 없이도 기억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적은 물건, 큰 평안입니다. 4.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만들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안에서의 안전은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복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조명을 설치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변기 보조 난간을 설치하세요. 또한 약은 주 단위 알약 케이스에 정리해두는 것이 관리에 편리합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의 노인이 집안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곧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사진은 디지털화해서 보관하세요. 어떤 분은 남편의 도구들을 모두 정리한 후 사진으로 남겨 추억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물건 없이도 기억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적은 물건, 큰 평안입니다. 4.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만들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 안에서의 안전은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복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조명을 설치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변기 보조 난간을 설치하세요. 또한 약은 주 단위 알약 케이스에 정리해두는 것이 관리에 편리합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의 노인이 집 안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곧 자유입니다. 5. 감정을 지키되 짐은 내려놓기. 과거의 추억을 현명하게 보존하라. 감정이 깃든 물건들은 쉽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과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전문가인 트란 린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 물건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어요. 작은 추억 상자 하나만 마련해 소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물려주거나 나누어 주세요. 또는 가족들과 함께 추억 나눔의 날을 정해 각 물건 뒤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물건은 떠나더라도 이야기와 감정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외로움을 이기는 창의적인 연결. 고립을 깨는 따뜻한 활동. 외로움은 노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책 클럽이나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직접 취미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등 자신만의 열정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클래스나 SNS를 활용해 전 세계의 또래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